안녕하세요. 인생의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듯이 저에게도 정말 앞일을 예견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성실하다고 믿었던 남편과 평범한 시댁 식구와의 사이에서 저 역시도 평범한 며느리였어요. 남들은 시집살이다 뭐다 하는 불만을 호소했지만 정말이지 전 얘기할 건더기도 없는 시댁이었죠. 그렇게 남들과 다름없이 살던 저에게 어느 날 돌아가신 아버지의 땅이 재개발이 되면서 갑작스레 돈방석에 앉게 되었어요. 처음 만져본 큰돈이기도 하고 이제 이 돈이면 우리 식구 마음 놓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희망에 부풀어 지내던 날이었죠. 하지만 돈 때문이었을까요? 모든 것이 제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행복했던 거와는 다르게 돈이 많아지자 시댁과 남편은 점차 변하게 된 거예요. 와, 장인어른 대박이다. 그냥 예전에 사놓은 땅이 이렇게 갑작스레 개발이 된 거야? 우리 그럼 이제 진짜 돈방석에 앉은 거네. 돌아가신 장인어른 덕분에 이게 웬 행제야? 당신도 아등바등 사느라 너무 고생했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아빠한테 너무 감사하지. 아빠는 누려보지도 못한 건데 내가 이렇게 누려도 되나 싶고. 그래서 말인데 나 예전부터 하고 싶어 하던 사업 좀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준비는 진작에 다 해놨고 자금 때문에 시작도 못했던 거였으니까 지금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지. 지금이 기회가 아닌가 싶고. 그래, 뭐가 문제겠어? 자그마치 우리한테 130억이나 있는데 뭐든 시작해봐. 난 그럼 회사 그만둬도 되나? 아무래도 너 사업 시작하고 바빠지면 유림이 누가 봐. 유림이를 케어할 사람은 있어야 할 거 아냐. 내가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남자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유림이야 뭐 우리 엄마도 계시고 이제 좀 컸는데. 그리고 당신 집에 있다고 하면 어머님도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나도 막상 당신 일 그만두면 좀 그럴 것 같기도 해.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뭐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알잖아. 계속 집에만 있으면 자기도 좀 처질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해? 그만두고 싶어? 부모가 돌보는 거랑 할머니가 돌보는 게 같냐? 자기 바빠지면 유림이 자연스럽게 내가 케어해야 될 텐데. 어때? 그리고 내가 막상 집에서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애 케어하고 당신 회사 일 뒷바라지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노는 거야? 제가 사업을 한다고 하자 남편은 이때다 싶었는지 아이를 돌본다는 명목으로 회사를 그만두길 원했죠. 저 역시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엔 육아하는 남편들도 많고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부모가 옆에 있다는 마음을 심어주면 좋겠다 싶어 그러라고 했습니다. 워낙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하기도 했어서 괜찮겠다 싶었어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전 더욱이 제 사업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애 아빠가 애를 더 잘 보겠지 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 회사에 쏟아붓게 되었죠. 워낙 준비를 오래 했어서도 있겠지만 한번 저에게 터진 기회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준비한 옷 도매 사업은 대박이 났고 전 투자 수익에 대비하여 막대한 금액을 벌어들였어요. 어느새 원금까지 회수하게 되었고 그야말로 초대박이 난 거예요. 하루하루가 바쁘게 돌아갔고 제 자존감도 나날이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의 반면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씀씀이는 물론이고 행동마저 제가 알던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변하고 있었어요.
원래가 재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댁 식구들은 재벌처럼 행동하고 돈을 써대기 시작했어요. 제 수중에서 감당할 정도는 되었지만 계속 이런 식이면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돈이 뭔지 시댁 식구들은 돈 하나로 인해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던데 내가 이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늙음하기 우리 자식 덕에 호사를 다하고. 엄마, 뭐 갖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씀하세요. 이제 아들이 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 엄마 고생 끝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들 잘 둔 덕에 이게 무슨 호사야. 그런 김에 밍크 코트나 한 벌 살까 봐. 괜찮지? 동창회에도 입고 가고. 아, 당연하지. 엄마, 다 사도 돼. 아들 그만한 능력 되니까 걱정 말고. 이거 내친 김에 이 카드 가지고 있다가 쓰세요. 에그, 이게 말로만 듣던 아들 카드? 내가 동창회 가서 자랑해야지. 우리 아들이 카드 쓰라고 줬다고. 내친 김에 가서 밥도 사고 할까 봐. 오랜만에 기 좀 살게. 이게 무슨 호사라니? 너무 행복하다. 우리 아들 고마워요. 잘 쓸게. 콧대들 눌러줘야지. 유림 엄마 돈이 내 돈이니까 엄마 눈치 보지 말고 팡팡 써. 우리가 언제 이렇게 돈을 써보겠어? 부자는 망해도 3대가 먹고 산다니까. 이제 유림 엄마 사업이 갑자기 잘 안 되더라도 남는 돈 많으니까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 아주 행복하다니까. 이게 다 네 복이잖니. 걔가 너한테 시집와서 네 기운 받아서 그렇게 된 거지 뭐. 자기 혼자 잘나서 그렇게 된 거겠니? 그러니까 너도 기눌리지 말고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그동안 못 누린 거 다 누리며 살아. 엄마는 그것만 봐도 참 행복하겠어. 당연하지. 내가 그래도 복이 좀 있지? 내 덕분에 유림 엄마도 복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눈치 보지 말고 즐겨. 제 사업이 번창하고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아지자 남편과 시댁이 씀씀이 또한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 카드값을 메꾸는 건 온전히 제 몫이 되었고 아무리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사치스러운 것 같아 남편에게 얘기라도 할라 치면 남편은 나가서 돈 번다고 유세 떠냐며 오히려 저에게 한 소리를 했어요. 무슨 말도 못하게 말이죠. 갑작스레 경제적으로 상황이 나아지자 가족들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했고 워낙 사업도 바빴던 찰나였기 때문에 일일이 신경 쓰지 못하였어요. 오히려 그때는 사업에 집중하여 이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았고 그냥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 좀 즐기려나 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점차 그들을 변하게 한 것 같더라고요. 늘 카드값 고지서를 보며 놀라는 날이 이어졌어요. 돈 좀 아껴 써. 이번 달에 카드값이 이게 말이 돼? 솔직히 당신 집에 있으면서 제대로 유림이 케어도 안 하고 매번 골프에 사람들이나 만나러 다니고 이랬으면 회사를 왜 관뒀어? 어차피 유림이 시터 이모님이 보시는 건데 너무한다 정말. 나가서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냐? 내가 이렇게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해요. 남자가 가오가 살지. 그리고 네가 벌어오는 돈이 얼만데 이런 푼돈에 인색해? 이래서 근본이 중요하다니까. 애초에 돈을 써본 적이 없으니 많이 벌어도 벌벌 떨어대지. 뭐? 말 다 했어? 당신 내가 알던 사람 아닌 것 같아. 성실하고 늘 다정했는데 요즘엔 180도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당신이 변해야지.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 이제 옛날 우리가 아니야. 정신 차려. 이제 즐기며 좀 살자, 좀. 너처럼 계속해서 구질구질 살다간 거지꼴 못 면하는 거야. 사람이 좀 형편이 나아지면 그에 걸맞게 살아야지. 아직도 돈, 돈, 돈. 그래도 적당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유림이가 나중에 커서 뭘 배우겠어? 내 말은 적당히 하라는 그 말이잖아. 적당히는 무슨? 이렇게 돈을 써도 네가 벌어오는데 좀 즐겨야지. 사람이 좀 쓰면서 살자. 네가 아끼니까 내가 쓰는 거야.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변했다고 하자 남편은 당연히 변해야 하는 거라며 저를 이상하게 몰고 갔어요. 이 또한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원래 남편의 성격을 알았기 때문에 한참 놀다 보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겠지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은 제가 단단히 착각했던 거였죠. 허구한 날 남편은 사치스럽게 명품이며 차며 사치를 부리기 바빴고 밖에서 바쁘게 일을 하는 저보다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싸움도 많이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모든 걸 제 탓으로 몰고 갔어요. 예전엔 무조건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던 시어머니였지만 이젠 절 물주 그 이상으로도 취급하지 않으시더군요. 무엇이 그렇게 모든 걸 변하게 했을지 참 의문이었어요. 그전보다 훨씬 더 여유가 있어졌지만 제 삶은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각박한 삶같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저 빼고 모든 사람들은 참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내가 밖으로만 도니까 남편도 밖으로 도는 거 아니냐? 어떻게 가장이 집에만 있니? 네가 뭐 하나 차려주던가. 남자가 보는 눈이 있지. 집에서 앞치마 메고 살림하는 게 말이나 돼? 너 그렇게 바가지 긁지 말고 뭐라도 하나 차려줘라. 너 돈도 많잖아. 내가 우리 아들이 유림이 본다고 할 때 썩 내키지 않았어. 남자가 체면이 있지. 어떻게 애를 보게 해? 네가 사람이니? 어머님, 이 하는 거 보면 뭐 하나 해도 말아먹을 거예요. 본인이 뭘 하고 싶다면 거기에 대해 어떻게 진행할지, 수익은 어떻게 낼 건지, 이런 계획도 없이 어떻게 무턱대고 뭐라도 차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이 거저나는 거냐고요. 저 밖에서 진짜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에요. 친정 아버지가 마지막 남겨준 유산으로 시작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거봐. 나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애비한테는 어떻겠어? 안 봐도 훤하다. 네 남편 밖으로 도는 거 그럼 탓하지 마. 남자가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술도 마시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꼬투리 잡지 말란 말이야. 하여튼 요즘 애들이란 그저 본인이 잘나서 다 이룬 줄 알지? 너 솔직히 우리 아들 만나서 잘 된 거지? 너 혼자만의 복으로 잘 된 거 같니? 뭐든 감사하게 생각해. 어머님, 너무하세요. 제가 알던 어머님 맞나 싶어요, 정말. 예전엔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셨는데 뭐가 이렇게 다 변한 건지. 얼씨구? 감성팔이 아니야, 지금? 아, 카드 한도 막혔다. 한도 좀 늘려라. 뭐만 쓰면 한도 때문에 쓸 수가 없어. 내일 김 여사랑 박 여사 만나서 공 좀 치러 가려고 하는데 카드가 막혀서 되겠니? 네 카드 주고 가던지 지금 한도 늘려주던지 해. 잔말 말고. 시어머니 또한 돈 쓰는 맛을 알아버리자 저를 보면 늘 돈돈 하시기 바빴습니다.
남편도 절 외롭게 하고 대놓고 지갑처럼 여겼지만 시댁 식구들마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러던 중 회사 직원으로부터 남편이 골프장에서 어떤 여자와 함께 히덕거리는 모습을 봤다고 저에게 사진을 찍어 제보를 해주었습니다. 남편이 가끔 회사에 들러 저에게 돈을 타가는 걸 간간히 봤던 직원들은 남편을 보자마자 알아차린 거였어요. 그 얘기를 듣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항상 성실하고 믿음직한 남편이었기 때문에 제 눈으로 사진을 보고도 믿기지 않았지만 너무 증거가 명확한 모습에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창피하기도 하였지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딸아이에게 상처를 주게 될까봐 가장 큰 걱정이 앞섰죠. 대표님, 여기 사진. 사실 이거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했어요. 제가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몇 번 봤거든요. 볼 때마다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고 매일 손잡고 두 분이서 꽤 진전된 사이 같아서 말씀드려요. 대표님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아, 고마워. 이런 거 얘기해주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일단 그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사진 좀 보내줘. 바람난 것들은 초장에 잡아야 해요. 제가 힘이 되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대표님 힘내세요. 여기 사진들이요. 믿었던 남편의 배신. 진작 남편이 변한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여자까지 생겼다고 하니 돈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고 솔직히 앞날이 캄캄했어요. 언젠가 예전처럼 성실한 남편이 될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집에 오면 늘 어두컴컴한 집,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돼버린 것 같아 이혼까지 생각하는 절 발견했죠. 뭘 위해 이러고 살아야 하나 싶은 마음이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자식이 뭔지 한부모 가정을 절대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고 나한테 못하는 남편이지만 자식한테만큼은 애틋한 남편이니 아이에게 아빠를 잃게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으로 계속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날이었어요. 미련하겠지만 그때까지도 이혼이라는 걸 쉽게 결정할 순 없었고 그저 나 하나 참으면 되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은 뻔뻔하게 저에게 시누이 시집 가는 문제를 얘기하며 시댁에 들러보라는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더군요. 네 신우 시집 가고 싶댄다. 엄마가 얼굴 좀 비추래. 요새 너 우리 집에도 안 간지 오래됐잖아. 오늘 일 끝나고 한번 들려. 그래야지. 바쁘다 뭐다 하는 핑계로 안 간지 오래되긴 했네. 아가씨, 뭐 남자친구 생겼나 봐? 시집도 간다고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널 보자고 하지. 시집 보내는데 돈이 한두 푼 드냐? 어쨌든 집에 가서 엄마랑 얘기 좀 나눠봐. 그러니까 경제권 나한테 일임하면 좀 좋아? 네가 귀찮게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넌 어쩜 남편을 이렇게 꺼다 놓은 보리자루를 만들어? 어차피 네 돈이면 내 돈인 건데. 맨날 카드나 쓰라고 하고 그냥 이참에 경제권 나한테 넘겨. 내 돈이라서가 아니라 나 일하는 거랑 세금 이런 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지금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쓰고 살잖아. 뱁새가 황새 따라가단 다리가 찢어지는 법이지. 그러니까 작작해. 봐주는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내 말은 알아듣지? 이게 어디 남편을 뱁새에 비유해? 그렇게 잘난 척하니까 네가 사랑을 못 받는 거야. 뭐 여자다운 맛이 있어야지. 당신이나 잘해. 하여튼 경제권은 못 넘겨. 그리 알아. 그리고 말 좀 예쁘게 해줘.
정말 당신 같지 않아서 불쾌하니까.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자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고, 남편 또한 저에게 막말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댁에서 절 보자고 한다며 시댁에 가보라고 했지만, 역시나 얘기를 들어보니 그럼 그렇지 하게 되었죠. 이 집안의 대소사를 저와 상의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시누이 시집 가는데 돈이 필요하여 저에게 상의를 하려고, 아니 통보를 하려고 부르신 것이었어요. 단전에서는 진짜 내가 이 집 호구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계속 딸을 생각해 견디자고 딸아이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것이 엄마로서 해야 할 도리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또 되뇌었거든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시댁에도 할 만큼 하면 언젠간 돌아오겠다는 믿음 하나로 잘하려고 노력도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이 바람난 줄 모르고 사업하는 내게 아가씨 역세권 아파트를 해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하였고, 시어머니에게 이 말을 듣자마자 모든 것이 와장창 깨지게 되었죠. 아주 오랜만에 비추는구나. 바쁜 얼굴 꼭 내가 얘기해야 비추지? 너만 돈 버냐? 우리도 바쁜 사람이야. 죄송해요. 요새 좀 일이 바빠가지고. 아가씨 뭐 결혼할 사람 생겼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 얘기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 아무래도 의사 남편 얻으려고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 우리 딸이 의사 사모님 된다는데 다 해줘야지. 어떻게 해주시게요? 근데 어머님, 전 그냥 뭐든 서로 잘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꼭 이렇게 한쪽이 돈으로 모든 걸 다 해주면서 결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뭐 얼마나 갈까요? 서로 마음 맞아 결혼해도 이혼하는 판국에. 너 지금 초치냐? 해주기 싫어서 그래? 네 동생이었어도 이럴래? 어떻게 얘가 정이 없어? 네 남편 동생이면 네 동생이나 마찬가지인 거지. 너 지금 우리 딸이 의사 사모 된다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야 뭐야? 나도 의사 사이 보나 했더니만 조치지 마라. 그러게? 언니, 무슨 벌써부터 초를 쳐요. 진짜 엄마 말대로 내가 시집 잘 가는 게 배 아픈 건지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나 정도면 의사사모 될 만하지. 언니가 좀만 도와주면 되잖아요. 언니한테 그 정도 돈은 돈도 아니면서 뭘 그래요? 그 집에서 아파트는 당연히 해줄 줄 아나 보더라. 대출 좀 받더라도 어느 정도 네가 준비 좀 해줘야 하지 않겠어? 위치는 어디든 좋으니까 역세권 쪽으로 해서 아파트 하나 해줘라. 너 그 정도 능력은 되잖아. 동생이면 아까울 게 어디 있어? 너 처음에 시집 올 때 무일푼 빈몸으로 시집 왔기도 했고 지금 혼수한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금액 좀 마련해. 하나뿐인 시누이 의사 집안에 안 꼴리게 옳게 도리는 다 해야지. 그래야 너도 편하고 우리도 편한 거야. 다 좋다고 하는 말이니까 새겨 들으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냥 대놓고 이제 돈을 대달라고 저에게 닥달했고 그냥 누가 보면 돈을 저에게 맡겨놓은 것 마냥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고 깊게 깨닫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만은 없겠다 싶은 마음이 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여 이 집 구석을 망하게 해버려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 순간 내가 잘못 판단하면 영원히 나는 이 집안의 물주 그 이상이나 이하도 아닐 거라는 판단이 쓰게 되자 머리는 빠르게 돌아갔어요. 그래요.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 시집 가는데 제가 뭐라도 해야죠.
없는 형편도 아니고 돈이야 남아 도는걸요? 이제야 네가 말이 통하는구나. 그 돈 좀 네가 지고 있지 말고 네 남편한테도 좀 맡기고 그래라. 가장이 면이 있어야지. 일단 우리 딸 결혼하는데 종잣돈 좀 먼저 풀어놔. 그래야 그 의사 사이 차도 해주고 어느 정도 집 잔금도 치르지. 네, 그럴게요. 일단 제가 가진 현금 5억이면 될까요? 아파트 잔금은 들어갈 때 치르면 되니까 먼저 5억 먼저 하죠. 그리고 집 알아보셨으면 빨리 계약하세요. 정확한 금액을 알아야 자금을 준비하니까요. 뭐 하나밖에 없는 신우인데 워낙 동생 같은 생각도 들고요. 사실 요림 아빠 동생이면 제 동생이나 다름없으니까 당연히 제가 이 정도는 하려고 했어요. 언니, 고마워요. 아우, 내가 이래서 새언니를 좋아한다니까. 내가 의사사무되면 언니 잊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마요. 아무래도 내가 상류층 사람이 된다고 하면 언니도 돈만 많은 졸부가 아니라 한 발짝 상류층에 다가서는 거니까요. 그러게 이제야 시원시원하구나. 가끔 보면 답답했는데 시원하게 통 큰 걸 보아하니 이제야 내 며느리다워 아주. 이게 다 우리 집안 인류 집안 만들려고 이러는 거 아니겠니? 내가 자식 농사는 정말 잘 지었다니까. 둘 다 아주 성공했어. 돈을 해준다고 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동안 상심지를 경고하는 정말 상반되게 저에게 살랑거리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놨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참 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 시댁에서 나와 곧장 이혼을 준비했고 직원에게 남편의 외도 사진을 받아서 이혼 소송을 걸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것도 모르고 시누이의 신혼집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이혼 소송장을 낸 것을 식구들이 알게 되자 셋이서 회사에 찾아와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막상 돈을 움켜쥐고 있는 제가 이 집과의 손절을 선언하자 그제야 정신이 번뜩 들었는지 버선발로 찾아온 것이에요. 이혼? 내가 왜 너한테 이혼을 당해야 해? 너 나가서 일하니까 내가 애 보고 살림했는데 이런 나한테 네가 이혼 신청을 할 수 있어? 유리미는 어떡하고? 네가 그러고도 애 엄마냐? 어떻게 유리미한테 상처를 주려고 할 수가 있냐고. 유림이? 어디서 네 입에서 유림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려? 네가 유림이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람을 폈겠니? 여기 증거 자료다. 어디 변명해봐. 참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살겠다. 너 그리고 니네 엄마, 네 동생 그 지근성 이제 못 참아. 법정에서 보자고. 아주 셋 다 쫄쫄 털어서 개망신 줄 거니까 그리 알아. 이제 다시 예전으로 너넨 돌아가는 거야. 아니 그럼 우리 그 집 계약한 건 어떡하니? 계약 파기하면 너 위약금이 얼만 줄이나 알아? 일부러 그런 거지? 언니, 그래도 해줄 건 해줘야죠. 이혼을 하더라도. 이거 엄연한 사기예요? 우리한테 어떻게 이렇게 사기를 쳐? 시모와 시누이는 제가 사기를 쳤다며 억울해하고 이 부분도 법정에서 밝혀낼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사실상 증거도 없었고 본인들이 원해서 모든 계약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위약금을 대신 내주라는 법정의 명령은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본인들의 발등을 찍은 것이기 때문이죠. 본인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 못하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니 역시나 그 집안을 요절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참 많이도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참아왔던 것들이 후회도 되면서 말이에요. 꼴 좋다.
위약금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지. 나한테 돈 맡겨놨어? 그동안 유림이 생각해서 참고 참았는데 더는 못 참아. 내가 당신들 지갑인 줄 알고 있지? 의사 사이 얻는다고 주제도 모르고 나대더니 꼴 좋다. 모든 얘기는 법정에서 하자고요. 너 뭐가 문제길래 이러니? 천천히 우리 얘기 좀 하자. 네가 뭔가를 오해했나 본데 우리가 어디 1, 2년 세월이니? 그래요, 언니. 우리 천천히 얘기해요. 아,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딨어? 내 인생 어떡하라고. 나 그 남자한테 시집 못 가면 진짜 안 돼. 언니, 우리 위약금이 얼만 줄이나 알아요? 아, 그럼 다 양보해서 돈만 좀 해줘요. 우리 그 정도 사이는 되잖아. 제가 얘기가 통하지 않는 것 같자 시어머니는 절 회유하려는 방법을 쓰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마음이 돌아선 저는 그 어떤 얘기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전 회사 경비분들을 호출하여 이 염치 없는 세 가족을 끌어내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끝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니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동안 제 마음만 먹었으면 될 일이었더라고요. 저희 건물에 잡상인들이 출입한 것 같거든요. 여기 좀 오셔서 이 사람들 좀 끌어내주세요. 아주 막무가내네요. 뭐? 너 지금 우리 보고 잡상인이라고 했니?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물며 가족인데 이렇게 지독해? 지독? 당신들이 나한테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이기적이었는지 몰라? 본인들이나 돌아봐. 뻔뻔한 인간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나대? 회사에서 쫓겨나면서도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남편과 무조건 돈이라도 뜯어내야겠다는 심보로 저에게 싹싹 빌려고 하는 신우와 시어머니를 보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키려 했던 가정의 결말이 결국 이런 모습이었구나 라고요. 내가 무슨 바람이 났다는 거야? 네가 오해하는 거라고. 그리고 내가 유림이 아빠인데 네가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이혼은 해줄게. 유림이 내가 키워. 양육비랑 생활비 다달이 보내. 알겠어? 어디 혼자 그 돈을 다 꿀꺽 가려고 해? 너 그 입 못 다물어? 아니, 얘야.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라. 우리가 널 얼마나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리니? 일단 우리 딸 시집 갈 때까지만이라도 참아주면 안 될까? 아니, 그리고 우리가 그 위약금을 다 어떻게 내라는 거야? 언니, 제발요. 혹시 저희한테 섭섭한 게 있으시면 말로 하세요. 왜 갑자기 이런 통보를 하시는 거예요? 제발요. 저 이 사람한테 시집 못 가면 진짜 인생 망쳐요. 친구들한테도 의사 사모 된다고 다 말해놨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참 웃긴다. 머리에 허세들만 가득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짊어지고 시집 가고 싶었니? 네 힘으로 벌어서 가. 안 말려. 끌려 나가면서까지 아주 추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법정에 서게 되었고 남편은 유책 배우자로서의 모습이 명확했기 때문에 저에게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주어야 했고 남편과 바람이 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진행하였어요. 물론 양육권과 친권은 제가 가져올 수 있었는데 양심이 없게도 재산 분할도 하려 하더라고요. 너 혼자 그 돈을 다 쓰고 늙어 세상 떠나겠다고? 그렇게 못하지. 내가 유림이 아빠고 엄연히 나도 권리 있어. 재산 분할 신청할 거야. 어쩌냐? 상속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데
내가 그것도 안 알아보고 너한테 이혼 소송 걸었겠니? 내가 정신 나갔다고 우리 아빠가 고생해서 번 유산을 너한테 조금이라도 나눠줄 줄 알았어? 웃기지 마. 너 내 돈 쓰면서 놀기밖에 더 했니? 뭐야? 나 이혼 못해, 절대로.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혼을 해줘?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절대 안 해. 그건 법정에서 얘기하시고요. 이제 네 자리 찾아 돌아갈 때야. 그 구질구질 그지근성 가지고 어디 한번 바닥에서 잘 살아봐. 아이한테 미안했지만 이런 아빠 밑에서 자라는 것이 더욱 유리미에게 해만 끼칠 것 같아 내린 결론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의사 사이를 얻으려고 분수에 안 맞게 집계약도 사이에 차도 하물며 병원도 개원시켜주려고 병원 자리까지 계약했더라고요. 그저 저만 믿고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모든 돈을 못 해주겠다고 하자 그 많은 위약금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시댁은 벌이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딱 하나 있는 시어머니의 집까지 팔아서 위약금을 몽땅 물었다고 했어요. 분수에 안 맞게 욕심을 부린 최후였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랑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시누이는 결국 그 집안에서 파혼을 당하게 되었어요. 파혼을 당하자 또다시 저희 회사에 찾아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합심하여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 꼴이 얼마나 우스운지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했지만 그런 것쯤은 안중에도 없는지 아주 뻔뻔하게 저에게 막말을 퍼부어 댔습니다. 너 우리 딸 인생 물었네. 네가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내 아들이랑 내 딸 둘 다 신세 망치고 네가 무사할 줄 알아? 네가 우리 아들 잘 만나서 이렇게 된 건데 어디 고마워할 줄 모르고 감히 우리한테 뒤통수를 쳐대? 네가 사람이야? 내가 묻고 싶은 말이 옳시다. 당신들이 사람이야? 그동안 내 돈 엄청 써대면서 행복했지? 당연하게 생각했고 정신 차려요. 우리 남남이야. 유림이 하나 생각해서 지금까지 참은 거야. 그동안 그래도 부자 행세 좀 해봤으니 성공한 인생 아닌가? 당신 아들, 딸들이 못해주는 호감 그나마 내 덕분에 좀 누려봤잖아. 당신 인생에서 그런 날이 또 있었겠어? 그냥 감사하고 살아. 뭐야? 너 말 다 했어? 야, 네가 내 인생 망치고 무사할 것 같아?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나 이대로 억울해서 못 살아. 못 살면 어쩔 건데. 나이 먹어가지고 엄마 옆에서 마마걸처럼 네 주제에 의사 남편이 가당키나 하니? 그 나이 먹도록 천박하고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것도 없는 게? 그저 내 돈으로 돈 많은 공주님인 척 의사 남편 꼬시려고나 하고 천박하다 진짜 네 인생. 이제 똑바로 살아. 너랑 똑같은 남편 얻길 바란다. 아주 잘 어울리는 바퀴벌레 한 쌍처럼 말이야. 여기 이 사람들 좀 끌어내요. 어머머머, 진짜 뻔뻔하다. 무슨 그지들도 아니고 돈 때문에 대표님한테 저러는 거잖아. 아우, 소름 끼쳐. 인간들이 어쩜 저래? 경비분들이 와서 끌어낼 때까지 소리를 얼마나 지르던지 아주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어요. 가장 통쾌한 응징을 한 것 같아서 말이죠. 이혼 후 전 딸아이와 이사도 갔고 제 인생을 찾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직까지 열심히 한 덕분인지 매출은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 편이고 회사 직원들도 성실히 일해주고 있어요.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장 많이 들지만 일찍 철든 딸은 오히려 그만 미안해하라며 저를 다독여주는 딸이 되었답니다. 평범한 제가
이런 일을 겪기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런 와중에 딸아이를 정말 잘 낳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행복하네요. 딸아이마저도 아빠를 보고 싶지 않아 해 따로 면접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사실상 전 남편과는 완전히 왕래가 없는 셈이죠. 가정을 지키려 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회사 일도 잘 풀리는 요즘이에요. 제가 일련의 상황들을 겪고 느낀 것은 애써 끊어진 것들을 붙잡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나요? 떠나가는 인연에 미련을 두고 잡고 계시는 건 아닌지 여쭤봅니다. 오히려 날 진정 생각해주는 사람은 언제나 옆에서 묵묵히 응원해 준답니다. 그러니 애써 인연을 붙잡거나 미련을 두지 않으셨으면 해요. 오히려 본인을 망치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까지 길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의 가정이 평안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치원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많은 고민 끝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남편과 저희 부모님의 관계 때문인데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를 정도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태라 현재 제가 내린 결정이 옳은 건지 판단이 서질 않아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 10년 차에 저는 9살 딸과 8살 아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오고 있었어요. 뭐든지 항상 최선을 다하는 남편이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느 날 남편의 월급날이 되었을 때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확인하면서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보통 회사에서 야근을 한다 해도 많이 벌어봤자 월급 400 정도였는데 그때 들어온 돈은 500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회사에 다닌 지도 오래됐고 야근도 자주 해서 그런지 대표님께서 좋게 봐주셔서 월급을 500이나 맞춰주셨다는 말에 고생한 만큼 보상을 주시는 것 같아 너무 감사했었죠. 그렇게 계속해서 매달 500만 원씩 꽂히는 월급에 저희 가족의 삶에도 조금은 여유가 생기게 되었고 자주 갖지 않았던 외식도 몇 번씩 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고생하는 남편한테 용돈도 올려주고 나머지 좀 더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었죠. 힘들게 한 달 내내 야근해야 겨우 400 턱걸이였는데 똑같이 고생하고 매달 500의 월급이 들어오는 건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으로 아파트 대출금도 좀 더 여유 있게 상환하면서 저희 가족의 행복 지수는 날이 가면 갈수록 높아져만 가고 있었어요. 작년에 남편 회사에서 부부 동반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표님께서 남편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 주셨었죠. 남편의 능력을 인정하고 좋게 봐준 만큼 저 또한 뭐라도 해드려야 할 것 같아 야근하는 날 남편의 회사에 찾아가서 야식이라도 전달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출출할 시간에 맞춰서 회사를 방문하게 되었죠. 양손 가득히 들고 있는 야식을 가지고 들뜬 마음으로 사무실에 계신 직원분께 전철민 과장 아내라며 야식을 가져왔다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순간 직원분께서 충격적인 말을 저에게 꺼내었어요. 남편은 이미 1년 전에 퇴사를 했다는
청천벽력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저는 들고 있던 야식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을 들었던 터라 재차 물어봤지만 확실하게 퇴사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도 남편의 행동들에 대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치솟은 월급도 의문점이었지만 왜 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모든 걸 숨기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죠. 힘들게 아이들까지 데리고 갔었는데 제가 얻은 거라곤 남편의 퇴사 소식이었고,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무슨 일 때문에 퇴사하고 저에게 거짓말까지 했었는지 그 이유를 바로 물어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단 좀 더 지켜보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말을 하지 않았던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집으로 들어온 남편은 그날따라 많이 지쳐 보이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제가 두 눈으로 남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날은 저도 남편한테 평상시 때처럼 대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면서 남편의 모든 행동을 살피기 시작했죠. 그날따라 일찍 잠이 들어버린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잠 한숨 못 자고 통장에 찍혀있던 월급을 묵묵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말하는 걸 꺼려 했었기 때문에 통장에 전에 다니던 회사명으로 계좌 이체를 했었을 테고, 저는 그걸 전혀 의심조차 하지 않고 받았었기 때문에 남편이 무엇을 하고 다니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죠. 1년 동안 저를 속였다는 거에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왜 월급이 올랐는지 그것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었죠.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하려는 남편한테 아침상을 차려주면서 제가 궁금한 거에 대해 은근슬쩍 물어보면서 표정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았어요. 당신, 오늘도 야근해? 요즘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건 나쁘지 않은데, 당신 몸이 점점 안 좋아질까봐 나는 그게 제일 걱정이네. 야근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회사의 발전을 위해 일을 하는 건데, 당연히 해야지. 그래도 월급은 많이 들어와서 좋잖아. 오늘도 어김없이 늦으니까 먼저 저녁 먹고 있어. 그럼 내가 애들이랑 야식이라도 싸서 가지고 갈까? 요즘에 월급도 오르고 대표님이 당신을 좋게 봐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경 좀 써달라고 한번 들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야 당신을 더 좋게 봐줄 거 아니야. 내조를 잘해야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오는 거라고. 오늘 저녁에 당신 얼굴 보러 회사로 찾아갈게. 뭐?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 있는 거야. 한창 바쁜 시간인데 당신이 애들까지 데려오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 내가 시키지 않는 건 안 하는 게 좋아. 요즘 회사 실적이 좋지 않아서 분위기도 별로 안 좋은데 당신이 애들 데려오면 대표가 기분 좋아하겠어? 일하는 것도 흐름이 있는 거라고. 남편은 제가 회사에 찾아간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거부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저는 남편이 회사를 퇴사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을 하지 않는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가지게 되었죠. 저와 계속 대화를 섞는 게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아침도 먹지 않고 절대 회사로 찾아오지 말라며 재차 강하게 얘기한 뒤 서둘러 집을 빠져 나갔어요. 확실히 뭔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남편의 뒤를 밟아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아니라서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있었죠.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건 며칠 동안 남편의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 증거물을 찾아보는 게 빠를 것 같아 자고 있을 때 지갑이나 핸드폰을 살펴봤지만 크게 발견된 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것들을 조사해 봤지만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다 문득 생각난 게 매일 타고 가는 차 안에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어서 남편이 자고 있는 틈을 타 지하에 주차되어 있는 차 문을 열고 확인을 해보게 되었어요. 시동을 켜고 매일 출발하던 목적지를 확인하는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할 만큼 어디서 많이 본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항상 아침마다 반복적으로 도착했던 그곳은 저도 잘 알고 있는 저희 친정집 주소였고 남편이 왜 친정집에 가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차 안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니 내비에 찍혀 있던 친정집에 차를 주차시킨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죠. 그때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목적지라 저는 더욱더 조심스럽게 행동할 필요가 있었죠. 저는 다음날 남편이 출근할 때 무조건 따라붙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출근하겠다며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부랴부랴 아이들을 데리고 미리 예약해둔 택시를 타고 서둘러 남편의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남편이 차를 멈춘 곳은 저희 친정집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남편이 차에서 내리더니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움직이지 않고 차에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의문의 차량 한 대가 멈춰섰고 그 차 안에 남편이 올라탔어요. 저는 그 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택시 기사님께 바짝 쫓아달라고 부탁한 뒤에 한참 동안 의문의 차량을 바짝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달려 어느 건물에 도착을 했는데 그 건물 안에서 저희 아빠가 뛰어나오셨고 차에서 내리는 남편을 반겨주며 같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은 상황 속에 제가 걱정하고 있는 얼굴로 건물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자 택시 기사님께서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켰어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확실치는 않지만 이 건물을 봤을 때 대충 짐작이 하나 가는 게 있긴 하거든요. 아마 남편분께서 노름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노름이요? 저희 남편은 그런 거 아주 질색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면 제가 결혼을 했겠어요? 기사님께서 그건 잘못 짚으신 것 같네요. 저도 그냥 짐작일 뿐이지만 건물 안으로 남자분들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같이 주위를 살피는 것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저 건물에 유독 눈에 띄는 간판 하나가 보이죠?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저 간판이 제가 봤을 때 군들이 들어가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저도 택시밥을 오래 먹다 보니까 저런 곳 대충 알고 있는데 방금 어떤 어르신께서 그쪽 남편분을 데리고 급하게 들어가셨잖아요. 뭔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보이는 눈빛이던데 궁금하시면 직접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까지 데리고 들어가는 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옆에서 잘 돌봐주고 있겠습니다. 저도 손님 남편분께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손님보다 인생을 좀 더 경험해 본 바로는 거의 확실한 것 같네요. 저는 택시 기사님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버렸어요. 저도 오만 가지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꾸준하게 들어오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노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보통 그런 곳에 빠지면 대부분 돈을 탕진하고 집으로 들어오지 고정적으로 돈을 가져다 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 두 눈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 택시 기사님께 아이들을 잠시 맡긴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뒤에 기사님이 알려주신 건물로 가기 위해 5층을 누른 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꽤 많은 노인분들께서 웅성거리며 한자리에 모여 있으셨죠.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구경하듯 몰려 있는데 거기에서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아빠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고 있었죠. 이제 끝난 것 같은데 그만하지 그래? 절대 못 이긴다니까. 이 바닥에 적수가 없다고. 오늘은 생각보다 너무 늦게 끝난 것 같은데 그만 들어가도 되겠어? 내 사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알겠어? 도전할 사람 있으면 지금 당장 들어와. 왜 이리들 조용해? 없는 거야? 전서방, 이제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만할까? 오늘 저와 약속했던 사람이 있긴 했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줄이거든요. 최대한 많이 뜯어 먹어야 되는데 벌써 돈이 탕진됐나 봐요. 지금 여기서 다들 뭐 하는 거야? 당신 나한테 거짓말하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었던 거야? 아빠가 이 사람 끌어들인 거예요? 회사까지 퇴사하고 뭐 하는 짓이냐고. 할 짓이 그렇게 없어? 당신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노름은 싫다고 했었잖아. 말만 꺼내도 경기를 일으키던 사람이 여기서 돈 땄다고 좋아하고 있어? 여보? 아니,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노름이 아니야. 순전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당신이 상상하는 게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건 건전한 거라고. 머리 싸움으로 노력해서 얻은 거라니까. 내기와 노름은 전혀 다른 거야.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일단 나가자. 이건 어찌됐든 땀 흘려 버는 돈은 아닌 거잖아. 당신이 1년 동안 나한테 숨기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정말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당신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어. 얼마 전에 내가 회사에 다녀갔었어. 당신이 야근한다고 해서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 야식을 준비해서 찾아갔었다고. 그런데 퇴사한 지 1년이나 됐다더라.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알아? 나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더라면 1년간 속이는 일은 전혀 없었겠지. 나랑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이딴 거 당장 때려치워. 이런 것도 모르고 나는 당신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얼마나 마음이 아팠었는데.
일단 진정하고 아빠 말 좀 들어봐. 이건 정말 건전한 게임이야. 너도 알고 있는 거잖아. 주위 사람들 좀 봐봐라. 다들 그냥 바둑 들어온 것뿐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서로 잘났다고 내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서방과 한판 했던 게 소문이 나면서 서로 한번 붙어보겠다고 하길래 이게 어느 정도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대전료를 받기 시작한 거야. 노름과는 전혀 다른 거라니까. 전서방이 얼마나 많이 이겼으면 이거 봐봐라. 상당히 많은 돈이 쌓여 있잖아. 나는 지역적으로 꽤 입소문이 난 사람들을 섭외해서 대전료를 받고 전서방과 매칭을 시켜주고 있는 거라고. 이기면 그만큼 많은 돈을 챙길 수 있잖아. 회사에서 힘들게 일해서 버는 돈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큰 이익 아니겠어? 전서방은 재능이 있다니까. 여기까지 온 김에 우리 밥이나 먹으러 나가자. 너도 전서방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서방을 대단하게 생각한다니까. 바둑이 노름이라는 말 들어봤어?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지? 이건 다른 것들보다 훨씬 건전한 거라고. 1년 동안 너희 가족 굶기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쥐어줬으면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알고 보니 아빠가 남편을 끌어들인 거였어요. 항상 명절 때면 아빠와 남편이 같이 바둑을 뒀었는데 그때 두 분이서 잠깐 외출을 한 적이 있었죠. 제 생각에는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내기 바둑이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있던 아빠는 남편의 실력을 보고 저 몰래 설득을 시킨 거였죠. 그렇게 속여온 지 1년 만에 저에게 모든 게 발각되어 버린 거였어요. 남편은 속여서 미안하다며 몇 번이나 솔직하게 말을 하려 했지만 제가 거부를 할 것 같아 차마 말을 하지 못했다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 일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없다면서 계속해서 내기 바둑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세웠죠. 그곳에선 대화 자체가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아 저희는 친정집으로 돌아와 다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아빠와 남편은 저를 계속 설득시켰죠. 전서방이 얼마나 실력이 좋으면 여태껏 월급 한 번 구멍 나지 않고 채워줄 수 있었겠어.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실력이 좋아지고 있다고. 여기에는 이제 더 이상 상대할 사람이 없을 정도다. 다른 지역에 있는 기원을 찾아봐야 할 정도라니까. 아빠랑 전서방 믿고 뒤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는 게 성공하는 길이야. 아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러다 언젠간 그게 한번 데일 수도 있는 거라고요. 전국에 이 사람보다 실력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당신 아직 나이도 있기 때문에 다시 안정적인 회사로 들어가는 게 나아. 당신이 어렸을 적부터 바둑을 뒀었다고 나한테 몇 번을 말은 한 적은 있었지만 이건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아니잖아. 어찌됐든 합법적인 건 아니니까 노름이나 마찬가지라고. 나는 이런 식으로 돈 벌어오는 건 원하지 않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왔을 때 그만큼 노력을 해서 얻은 결과물로 착각하고 지금까지 당신을 존경해 왔었는데 나 몰래 우리 아빠한테 게임에 넘어가서 내기 바둑을 했다는 게 나는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한 번만 더 한다면 그때는 우리의 관계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거야. 너는 무슨 애가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재능이 있으니까 돈도 벌어오는 거지. 전서방이랑 바둑두는 사람들이 눈뜬 장님인 줄 아니? 다들 실력이 좋은 사람들만 찾아온다고 그랬어. 이 정도 실력을 썩히면서 살아가는 게 오히려 손해라고. 전서방 때문에 지금 우리도 얼마나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엄마는 딸한테 그런 말 말곤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딸을 생각해 준다면 제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라고요. 돈 덜 벌어도 되니까 정상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어. 사람이 돈만 보고 쫓아가다 보면 주위의 말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다더니 지금 당신이랑 아빠, 엄마 전부 눈앞에 보이는 돈 때문에 벌써 이성을 잃어버렸다고. 차라리 기원인가 뭔가 그거 차려서 손님들 받고 수강생도 키우면서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 그건 돈이 안 되잖아. 내 실력을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는데 내가 왜 그런 푼돈이나 벌어야 하냐고. 다음 달에 상당히 큰 건이 하나 들어왔어. 그것만 이겨도 우리 가족 몇 년은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의 돈을 한꺼번에 벌 수 있다고. 집안의 가장을 믿어줘야지.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데 당신이랑 우리 애들 풍족하게 키우고 싶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라고. 왜 집에 오면 녹초가 돼서 들어오는데 머리 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래서 지금 이 일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거야? 내가 경찰에 신고라도 했으면 좋겠어?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을 막을 거야. 나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너 자꾸 삐딱선 탈 거야? 지금 우리만 동의한 줄 아니? 사돈 집안에서도 돈 들어오는 거 보고 적극 찬성했다. 기회는 찾아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야. 저만 빼고 온 가족이 지금의 상황에 적극 찬성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돈맛을 봐서 그런 건지 제 말은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께서 다음 달에 있을 대전료로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했다는 걸 듣게 되었고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어요. 바둑으로 돈을 번다는 건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정말 당황스러웠었죠. 남편은 이번에 이기면 한동안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지금 사는 집보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다곤 했지만 저는 너무 불안하기만 했었어요. 이미 엎어져 버린 상태라 제가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남편과 한바탕 하게 되었고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제 말은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너 지금 내 아들 컨디션 안 좋아지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알아? 한순간에 모든 걸 잃게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어머님, 왜 이런 심각한 일을 저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이 그이보다 더 잘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네가 옆에서 내조를 잘해줘야 할 거 아니야? 내 아들이 쳤으면 좋겠니? 우리 2억, 사돈댁 2억 들어갔다. 이기면 그 금액의 2배 받을 수 있다고 했어. 누가 봐도 이건 건전하지 못한 거라고요. 말로는 노름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노름이 아니에요? 제발 여기에서 멈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니?
이미 퇴전료 지불했고 약속까지 전부 다 잡았다니까. 네가 계속 이럴수록 우리만 불리해지는 거라고. 너 때문에 내 아들 컨디션 조절 못해서 폐하길 원하는 거니? 내 아들 바꿔봐라. 할 말 있으니까 빨리 바꿔보래도. 내 아들이 너 옆에 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시모가 난리를 치시자 어쩔 수 없이 남편한테 전화를 건네줬어요. 시모와 남편이 한참 동안 대화를 이어나가더니 갑자기 짐을 싸더라고요. 뭐 하냐고 물으니까 이번만큼은 꼭 이겨야 된다고 시댁에서 한동안 오지 않을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나가는 순간 이혼할 거라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지만 남편은 가족을 위한 길이라면서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이미 남편은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남편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 달라고 했지만 제 말에는 두 귀를 닫아 버리셨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제 전화조차 받지 않았어요. 시댁에도 찾아가 봤지만 시부모님께서는 문조차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자 넋이 나간 상태로 남편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경찰한테 신고조차 할 수 없었죠. 경찰한테 신고를 하는 순간 시모와 저희 부모님께서 미리 대전료를 지불한 돈은 돌려받지 못한다고 아빠가 쓸데없는 행동은 삼가하라며 한순간에 더 큰 피해를 얻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셔서 저는 아이들을 돌보며 집에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한 달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저도 그만큼 생각할 시간이 많았는지 이렇게 사는 건 아닌 듯 싶더라고요. 이미 온 가족이 내기바둑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에는 힘든 상황이었고 남편이 돌아오면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었지만 교육적인 문제에서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혼 서류를 작성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저녁 현관문 앞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재우고 있었기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졌었는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순식간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이 상당히 안 좋은 감정 상태로 서로에게 막말을 퍼붓고 있었어요. 아니, 내 아들만 믿으면 된다면서요. 2억을 투자했는데 한 판도 못 이기고 완패했잖아요. 이제 어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고요? 아이, 사부인. 다 해결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쪽 사람들이 전서방보다 잘할 거라고 저희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다고요. 자금은 다시 모으면 되는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기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요. 일단 저희가 손해본 금액을 최대한 빨리 메꿀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기원들 돌아다니면서 전과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 계기로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 천서방.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천서방을 믿고 있네. 그래도 우리가 1년 동안 버는 돈도 꽤 됐었잖아. 금판만 뛰어들지 않으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이, 무슨 소리야? 남자가 금판에서 놀아야지. 푼돈 벌어서 언제 부자 되겠어? 내가 봤을 때 이번에는 전서방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것뿐이야. 일단 돈부터 마련하자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 모든 걸 잃게 된다고 했잖아요. 한 번 당했으면 됐지. 뭘 또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제발 그만들 좀 하세요. 정신들 차리라고요. 여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지? 그게 한탕만 하고 손 터는 걸로 하자. 나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억울하다고. 일단 이 집부터 빼자. 저는 남편이 집을 빼자는 말을 하는 순간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붙였고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며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져 버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를 들어서 확인해 보던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보단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었어요. 이혼을 하면서 나뉘게 될 재산을 가지고 또다시 내기 바둑을 시작하려는 것 같아 보였어요. 이미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린 남편을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끝내 저희는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 남남이 되었고 제가 가진 재산으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은 남편과 함께 내기 바둑을 하기 위해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제 손으로 가족 모두를 경찰에 넘기는 꼴이 되어 버렸지만 저는 더 이상의 불행을 막기 위해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크게 처벌을 할 수는 없었는지 집행유예로 빠져나와 또다시 내기 바둑을 하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건 제가 가족 모두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차라리 인연을 끊어내고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았고 지금 현재 저는 전화번호까지 바꾼 상태로 가족들과의 연락을 완전 차단해버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들려온 소식은 저희 부모님 집과 시댁집까지 전부 다 거덜나 길거리에 나앉을 정도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깝습니다. 뭐든지 쉽게 돈을 벌려고 하다 보면 항상 그 끝은 안 좋은 결말이 찾아오는 것 같네요. 앞으로 평생 만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제 아이들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살고 있는 42살 여자입니다. 10년 전에 남편과 짧은 결혼 생활을 끝내고 지금은 주어진 삶에 만족해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중간중간에 정말 괜찮은 사람도 만났었지만 막상 결혼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날의 기억들이 떠올라 망설여지게 되더라고요. 결국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는 현실 때문에 저와 인연을 맺었던 남자들은 하나둘 떠나고 말았어요.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버린 안 좋은 기억은 아마 평생 동안 저를 괴롭히며 제 삶의 걸림돌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하루빨리 잊혀지면 좋겠지만 얼마 전에 집무실에 들어온 한 사람과 마주하게 되면서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10년 만에 시모와 마주하게 되었고
저와 많은 부분들이 뒤바뀌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시모도 저를 보고 많이 놀란 듯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잠시 잊고 지냈던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이 전부 떠오르면서 그날의 장면들이 제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10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하고 4개월 정도 지났을 시점에 엄마한테 전화가 오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현정아, 일을 어쩌니? 너희 아빠 회사가 최근에 회사 경영 문제에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예상한 대로 부도를 막을 수가 없었나 보다. 네? 아빠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니요? 여태까지 잘 운영되어 오던 회사에 갑자기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아빠가 그동안 말하지 못하고 계셨나 봐. 우리가 불안해할까봐 혼자서 해결 보려 하시다가 결국 수습할 수 없을 정도까지 어려워지고 말았어. 대출까지 많이 받은 상태라 상황은 더욱더 안 좋아질 거라는데 우리 이제 어쩌니? 길거리에 나 함께 생겼다. 갑작스러운 엄마의 말에 저도 많이 당황한 터라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 우선적으로 아빠한테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으셨고 제 옆에 함께 있던 남편도 이 사실을 전부 다 듣게 되면서 점점 얼굴 표정이 굳어지고 말았어요. 저는 일단 친정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남편의 도움을 받아 부모님 집에 도착을 했는데 집안 전체에 압류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엄마는 거실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아빠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게 한 곳을 응시하고 계셨어요. 아빠는 저희 가족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더 자세하게 여쭤봤지만 이미 많은 충격을 받으셔서 그런지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평생 동안 이끌어 오셨던 회사가 눈앞에서 무너져 가는 걸 보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해오시면서 위태롭게 버티고 계셨죠. 하지만 그 끝은 너무나도 참혹했고 저희 집안의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야 말았습니다. 결국 부모님께선 살고 계신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일하면서 받는 월급은 생활비 제외하고 전부 다 빚 갚는 걸로 지출이 되었어요. 이런 안 좋은 상황 때문에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께서도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지는 않았네요. 그런 안 좋은 분위기 속에 남편 눈치를 봐가며 작은 집에서 생활하시게 된 부모님 집에 자주 왕래를 했었는데 그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남편이 어느 날 베란다에서 시모와 통화하는 걸 듣게 되었고 남편의 불만들이 저를 눈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말도 마. 정말 너무한다니까. 장인어른께서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지 아예 일을 하실 생각이 없으셔. 그래서 현정이가 받는 월급으로 빚 갚고 생활비까지 대주는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기가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빚 갚는데 현정이 월급이 전부 다 나가게 되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손은 벌리지 말아야죠. 안 그래요? 어쩔 때는 냉장고 음식 전부 다 털어서 가지고 간 적도 있다니까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괜히 내가 버는 돈도 빚 갚는데 보태줘야 할 것 같고 은근히 눈치가 보인다니까요. 엄마가 옆에 안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정말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하필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이혼이요?
그건 좀 더 생각해 봐야죠. 아직까지 현정이를 사랑하고 있는걸요. 그냥 장인 장모님이 제 눈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삶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제가 다니던 회사 때려치우고 장인어른 밑으로 들어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 집안까지 말아먹을 뻔한 거잖아요. 남편은 제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베란다에서 흥분하며 통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많이 당황스러웠고 안 좋은 상황들 때문에 남편과의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다가 제가 흐느끼고 있는 소리에 놀란 남편이 뒤를 돌아보면서 급하게 전화를 끊었지만 이미 저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더 이상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제가 통화 내용을 들었다는 사실에 남편은 저와 함께 있는 자리가 많이 불편해 보였고 저와의 관계를 서둘러 회복하려고 쓸데없는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내가 방금 엄마랑 통화한 건 그냥 지금의 상황이 답답해서 한탄한 것 뿐이라고.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털어간 것까지 전부 다 어머님한테 일러 바친 거야? 나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나는 이러고 싶겠어? 왜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해서 가뜩이나 안 좋은 분위기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당신은 생각이란 게 없는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머님께서 나를 뭘로 보시겠냐고. 나도 한순간에 우리 집이 무너져서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이럴 때일수록 서로 조심해야 되는 건데 당신은 나에게 오히려 상처만 주고 있다고.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솔직히 장인어른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잖아. 집안의 가장이 그러고 계셔도 되는 거야? 정신적인 충격이 얼마나 크셨으면 회복을 못 하시겠어? 당신은 지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나도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래? 어머님께서 분명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거라고. 남편은 제가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해할 수 없다고 되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런 안 좋은 상황일수록 서로 조심해야 하는데 본인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불만들을 전부 다 시모에게 털어놓게 되면서 예상했던 대로 남편과 언성을 높이며 다투고 있을 때 시모에게 전화가 오고 말았습니다. 안 받아도 무슨 말씀 하실지 뻔히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안 받으면 더욱더 심각한 분위기로 몰고 가는 건 당연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당연하게도 시모는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퇴근하자마자 시댁으로 뛰어오라며 통화를 끝내셨네요. 제가 말한 대로 시모가 저에게 화를 내는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남편 귀에 들리자 난감한 표정을 보이며 지금의 상황을 회피하려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작 본인이 일을 버려놓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듯 뒤로 빠지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더 이상 남편과 싸워봤자 해결되는 거 하나 없고 기력만 빠질 것 같아 그날 처음으로 각방을 쓰게 되었네요. 그렇게 다음날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퇴근하고 시댁에 들어간 순간 시모는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 앉으라며 저를 손짓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참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니 한마디 하셨네요. 너희 사돈어른 회사는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는 거야? 아예 망한 거냐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실 거잖아. 지금 방법을 찾고 계시긴 한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빠 회사에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더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그냥 망한 거나 다름없네. 압류 스티커까지 전부 다 붙었으면 말 다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장 봐놓은 거 전부 다 털어간 거니? 아무리 집안이 거지가 됐다고 해도 먹을 것 하나 없이 싹 다 가져가면 내 아들은 뭐를 먹으라는 거야?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듯한데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전부 제 사비로 장봐온 거예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이가 버는 월급은 관리비 외에는 전부 다 저금하고 있고요. 저는 생활비 빼곤 전부 다 부모님 빚 갚는데 지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이가 회식 있다고 한 날 혼자 집에서 밥 먹기도 뭐해서 그럴 때 냉장고에 음식 몇 가지 가지고 가서 부모님과 함께 저녁 먹은 게 전부예요. 그이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니까 오해 푸세요. 어찌됐든 내 아들이 냉장고에서 뭐 좀 먹으려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 그럼 미리미리 채워놓던가. 그래서 언제까지 내 아들 붙잡고 있을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살 거야? 대충 들어보니까 내 아들 월급도 눈독 들이고 있다며?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것 같으면 여기에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 아들이 마음이 약해서 이혼하자는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사는 건 모두에게 불행 아니니? 우리는 너희 집안에 금전적으로 보태줄 마음이 전혀 없다. 시모가 저를 부른 이유를 그때 알 수 있었어요. 저와 남편의 결혼을 허락했던 건 순전히 저희 집안 때문이었고 아빠가 무너지면서 빚만 떠안게 되니 더 이상 이득 볼 게 없다고 판단하셨는지 남편과 이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댁 집안도 못 사는 형편은 아니었어요. 시부께서 부동산업을 하시기 때문에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가족은 단 한 번도 시부모님께 손을 벌리려 한다거나 돈 얘기는 일절하지 않았는데 미리 겁에 질리신 것처럼 금전적으로 도와줄 생각이 없다며 확실하게 선을 그으셨네요. 그렇게 시모의 모진 말을 듣고 있던 도중 남편이 퇴근하고 시댁으로 들어왔고 눈을 빠르게 돌리며 상황 파악을 하면서 분위기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저와 시모와의 관계가 안 좋다는 걸 눈치챈 남편은 다른 말로 분위기를 전환하려 했지만 시모는 그이한테 대놓고 이혼하라며 못을 박았습니다. 그건 엄마가 관여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이혼만큼은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겠어요. 투자자 나오면 장인어른 회사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천년에 그런 허황된 꿈을 꾸니까 망하는 거야. 사돈댁 사업이 왜 망했겠어? 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세요? 저희 아빠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이끌어오신 사업인데요. 평생을 회사에 바치셨다고요. 이런 식으로 대놓고 저희 집안 무시하시는 거 더는 들어주지 못하겠어요. 할 말씀 끝나셨으면 먼저 일어나 볼게요. 시모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났고 뭐라고 하시는 시모의 말을 무시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마를 새 없이 계속해서 쏟아져 내렸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는 게 양가 집안에 더 이상의 상처를 주지 않는 해결 방법인 것 같아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이혼하겠다는 말을 꺼내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눈물을 훔치며 기다리다 보니 남편이 늦은 새벽 시간에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자고 있지 않은 저를 발견하곤 화들짝 놀라더니 조심스럽게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남편은 불안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저를 바라봤고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게 되었네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미안하다고 제 손을 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남편의 사과를 받아주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해. 그때는 나도 어떻게 됐었나 봐. 우리 이제 막 결혼 시작한 거잖아. 그런데 갑자기 이혼하자는 게 말이 돼? 앞으로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뱉지 않을게.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엄마랑 잠깐 통화했던 건 내 진심이 아니었다고. 그동안 나를 봐왔는데도 몰라? 2번 다시 이런 일 없게 할 테니까 이혼 생각만큼은 접어줬으면 좋겠어. 부탁이야. 당신도 우리 집안에 불만이 많았잖아. 계속 끌어봤자 안 좋은 상황만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그럼 누가 제일 많은 피해를 보겠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나라고. 어머님께서 나를 가만 놔두실 것 같아? 이미 나는 이혼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만하자. 남편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제 말을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자기 잘못이라며 저에게 무릎까지 꿇으며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시간을 끌어봤자 좋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단호함이 필요했고 애원하는 남편을 뿌리치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분명 안 좋은 기억들도 있지만 함께했던 좋은 순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저 또한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심했을 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가족이란 서로가 힘들 때 옆에서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게 가족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시모는 집안에 이득이 없을 거라는 판단이 먼저였고 저희는 계속해서 추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퇴근하고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지만 제 결정은 아예 묵살한 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길래 화가 점점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려던 그때 남편이 갑자기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내 저에게 주었습니다. 안에 내용물을 살펴보니 밑반찬과 몇 가지 음식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혼하려는 마당에 갑자기 이런 걸 저에게 주는 이유를 몰라 물어보니 근처 시장에서 사온 거라며 저희 부모님 갖다 드리라고 건네주었네요. 괜히 싫은 말 듣게 될까봐 받지 않으려 하자 진작 이렇게 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부모님 집에 가려고 현관문을 나서려는 제 손에 쥐어준 뒤 저를 밖으로 밀쳤습니다. 남편도 처갓댁에 같이 가고 싶지만 약속이 있다며 문을 닫아버렸네요.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당황했지만 일단 남편이 사온 걸 버릴 수도 없기 때문에 부모님 집에 찾아가 음식을 채워드렸습니다. 이걸 전부 다 백서방이 준비한 거라고? 시장에서 이 많은 걸 샀단 말이야? 일도 바쁜데 괜히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네. 저 그이랑 이혼하기로 결정했어요. 아무래도 함께 사는데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시부모님께서도 지금 저희 집안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 하시고요. 생각 없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고민 많이 했고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 더는 좋아질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니까 엄마는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저희 부부 문제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으세요.
이게 다 내 부족한 탓이다. 현종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최대한 살려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어. 눈앞에서 회사가 무너지는 걸 보고 있는데 자식을 잃은 기분 같더구나. 우리 회사를 회복시켜줄 투자자를 찾고 있으니까 이혼만큼은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너희 둘이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한 건데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지금 너무 가슴이 아프다.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했으면 한다. 아빠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소식 전해주마. 부모님한테 남편과 시모가 나눴던 대화 내용을 차마 알려드리지 못했어요. 지금 상황도 힘드신데 또 다른 스트레스를 안겨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이야 어차피 알게 될 테고 남편에 대해 계속 물어보면 어쩔 수 없이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혼은 하루빨리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었습니다. 다행히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진 않아 안심이 되었고 그렇게 부모님 집에 한참 동안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남편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제가 부모님 집을 정해진 날짜에 찾아뵙는데 부모님 집에 가려고만 하면 저에게 항상 음식과 반찬을 시장에서 미리 사서 저에게 건네주었고 많이 노력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길래 어느 순간부터 남편에게 점점 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혼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행동들이 제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고 사소한 거라도 신경 써주는 남편이 고맙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시모가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불쑥 찾아오셨고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 조심스럽게 다가간 순간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제 머리채를 잡으며 패대기 치셨고 냉장고에 비닐에 쌓여져 있던 음식들을 제 얼굴에 집어 던지기 시작하셨네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당황해하고 있는데 시모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막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한 거냐? 어느 정도껏 해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게 음식을 만드는 족족 내 아들 시켜서 죄다 가져가는 거야? 돈도 없고 가난해지니까 자존심까지 내다 버린 거니? 어떻게 큰 난리를 쳤는데 내 아들을 시켜서 냉장고에 보관해둔 음식을 가져오라고 시킬 수가 있어? 이혼하지 않겠다고 고집 부리는 내 아들 이용해 먹으니까 좋디? 너 오늘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어머니,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그이가 줬던 음식들 전부 시장에서 사온 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있었고요. 제가 어머님께서 만드신 음식이었으면 받았겠어요? 가져오라고 시킨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엄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오셔서 이 난리를 치시면 어떡해요? 현정아, 어디 다친 데 없어? 당신이 그동안 나한테 챙겨줬던 음식들 전부 어머님께서 만드셨던 음식들이야? 시장에서 사왔다는 거 거짓말이었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당신의 마음을 돌릴지 몰라 고민하다가 장모님 댁에 갈 때 음식이라도 보내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 급하게 엄마 집에 있던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건네준 거였어. 정말 미안해. 사태가 심각해지고 나서야 그동안 저를 속이며 시댁에서 음식을 가져왔다는 걸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 때문에 저는 또 한 번 시모에게 모진 말과 머리채를 잡혀야만 했고 음식물까지 머리에 뒤집어 쓰고 말았네요.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한 저는 그 자리에서 확실히 이혼하겠다며 못을 박았고 시모도 당장 이혼하라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끝내 법적으로 남남이 되면서 더 이상의 인연을 만들어 나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든 상황을 정리한 뒤 부모님 집에 들어가 함께 생활하며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에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아빠도 발에 불이 나도록 투자자를 찾아 헤맸고 저 또한 회사 생활 열심히 하며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손을 보태드리면서 바쁘게 살아가던 어느 날 아빠의 핸드폰에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고 그토록 바라던 기적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운영하시는 회사의 미래를 좋게 봐주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며 투자가 진행이 되었고 그토록 바라던 아빠의 회사는 힘겹게 빛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더 좋은 회사로 만들기 위해 아빠는 밤낮 가리지 않고 일에 매진하셨고 저도 아빠의 회사에 들어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앞만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회사는 안정을 되찾으면서 저희의 삶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고 가족 모두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을 교훈 삼아 매번 발전해 나가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두 발로 뛰어다니며 회사를 키워오니 자연스럽게 선자리도 들어왔어요. 하지만 일이 우선이었던 저는 더 이상의 인연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고 저희 회사도 그만큼 단단해졌어요. 그런 바쁜 삶 속에 점심 한 끼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굶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함께 일을 하던 직원 한 분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고 꽤 많은 인원들이 점심을 하지 못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분식 종류를 배달시키려 하길래 허락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누군가 저희 회의실에 문을 두드리며 웃으면서 고개를 내밀었고 결제를 해달라는 말에 직원분이 제 직급을 말하는 순간 카드를 꺼내 고개를 돌렸는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어머, 너 현정이 아니니? 어떻게 네가 이 회사에 있는 거야? 여보, 방금 현정이한테 이사라고 하지 않았어? 현정아, 너 잘 지내고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얼마나 걱정 많이 했는지 알아? 이사까지 달고 너 잘 나가는구나. 내가 뭐라고 그랬어? 현정이는 분명 성공할 거라고 얘기했었잖아. 당신 때문에 귀한 며느리를 놓친 거라고. 설마 지금 배달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반갑게 대화 나눌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는 건 잘 아시잖아요. 그래, 알고 있다. 미안하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길 건너편에서 푸드트럭 가고 있거든. 배달도 해주는데 갑자기 많은 주문이 들어와서 손이 모자라 우리 가족이 같이 오게 된 거야. 설마 너희 사돈어른 투자자를 찾게 된 거니? 저희가 지금 너무 바빠서요. 그만 돌아가 주세요. 김대리님, 여기 카드 드릴 테니까 결제하시고 돌려보내세요. 얘 현정아, 우리 10년 만에 보는 건데 너무 모질게 대하는 거 아니야? 나는 언제든 마음이 열려 있다. 그러니 내 아들이랑 다시 시작하면 무조건 받아주마. 조만간 우리 함께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진지하게 대화 좀 나눠도 될까? 지금 우리 꼴을 보면 대충 알겠지만 우리도 사업 하나 해보려고 전 재산 털었다가 쫄딱 망해버리는 바람에 빈털터리가 돼서 푸드트럭 하면서 힘겹게 살고 있다.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건 누가 봐도 인연이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 거야. 이따가 저녁에 회사 앞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잠시 대화 좀 나누면서 저녁이나 함께 하자. 그렇게 해줄 수 있지? 그토록 보고 싶지 않았던 시댁 식구들을 10년 만에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그동안 삶이 힘드셨는지 철판도 두꺼워지셔서는 직원분들이 밖으로 돌려보내려 하는데도 끝까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신 다음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이후 기억에서 잊혀졌던 시모와의 안 좋았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고 두 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아 길거리 노상 판매를 불법으로 하고 있는 시댁 식구들을 불편 신고로 민원을 넣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마주하게 된 날부터 저희 회사 앞에서 저를 계속 기다리시며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달라지는 거 하나 없는데 저를 붙잡아 다시 시도해보려는 시모의 악한 마음이 두 눈에 훤히 보였네요. 시모 혼자 안 되니 시댁 식구들 전부 다 회사 앞으로 찾아와 제 얼굴을 보겠다고 하길래 그 사람들에게 접근 금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느낀 거지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언젠가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다는 걸 이번 일로 인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내칠 땐 언제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길 건너편에서 제 얼굴 한번 보겠다고 기다리고 계신 시모를 발견했네요. 평생 동안 과거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시모는 아직까지 무엇을 잘못하셨는지 모르고 계실 것 같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언제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